자, 이번 강좌에서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원을 정의하고 그것을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자, 일단 원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그냥 동그랗다?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건 수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원을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의 정점이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점입니다. 점을 하나 제시해 주는 거죠. 한 정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점, 이런 점들만 다 갖다가 모아놓은 그 도형을 우리는 원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점의 모임이라 그럴까요? 모임 내지는 자취,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것이 원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의 이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점이에요. 점이 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여기다가 C라는 점, A, B 이렇게 점을 하나 고정을 시켜 놓읍시다. 그래 놓고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여기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위치에 P라는 점을 잡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 P라는 점은 여기서만 잡힐 게 아니라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잡으니까 또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점들을 다 갖다가 이어놓으면 어떤 도형이 되어질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갖다 이어주게 되면 이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지게 돼요. 원이 원처럼 안 보이네. 자, 저렇게 되어지는 이런 도형을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원은 중심이 C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반지름이 R이에요. 여기에서.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원 위에 있는 점 P, 여기 어디든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라는 점으로부터 P라는 점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CP의 선분의 길이가 항상 R로 일정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식에서 양변을 제곱을 해주게 되면 CP의 제곱은 R제곱이다. 그래서 CP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뽑아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렇게 되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의 루트인데 제곱시켰으니까 제곱근이 기호 없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R제곱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표시되어진 이 식이 바로 원 방정식의 표준형 꼴이에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완전제곱꼴로 Y에 대해서도 완전제곱꼴로 표시가 되어진 이런 식을 원의 표준형 방정식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정의로부터 식을 만들어내기까지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쓸 수도 있지만 얘를 전개한 식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를 전개를 해주게 되면 X제곱, Y제곱 있을 테고 X항, Y항 있을 테고 나머지 상수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BY 플러스 C 이꼴 투 제로다 라고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어진 원방정식을 우리는 일반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잘 보면 X에 대해서 2차식 그리고 Y에 대해서 2차식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XY에 대해서 2차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X와 Y의 고배항이 없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각자에 대해서 완전제곱꼴의 형태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원의 중심 A, B 이렇게 반지름 R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때에 따라서는 이 식을, 때에 따라서는 이 식을 활용해 가지고서 원을 우리가 읽고 계산할 때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간단한 예문 하나 좀 보고 갈까요, 우리? 자, 원방정식이 x제곱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3 이퀄 투 제로 이런 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원의 특징이 뭘까? 그러니까 중심과 반지름을 한번 좀 구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 조금 전에 본 대로 x에 대한 완전 제곱꼴로 y에 대한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자 x제곱에다가 플러스 4x 플러스 4 해주게 되면 원래 식에서 없던 4가 들어갔으니까 4를 빼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x에 대한 완전 제곱꼴이 나오는 거죠. x 플러스 2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y 양도 바라다 봅니다. 그럼 y 제곱에다가 6y 거기에 플러스 9가 되어지게 되면 돼요. 그런데 이 9는 원래 식에 없던 거니까 또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바라다 본다고 치면 y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기존에 있던 마이너스 3 여기 이퀄 투 제로. 그래서 이거 통째로 묶어서 오른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16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됐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표준형으로 바뀌었으니까 중심은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크기를 결정짓는 반지름은 4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되어진 식은 중심이 이렇고 반지름이 이러한 원이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일반형으로 되어져 있으면 표준형으로 바꿔줬을 때 그 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다. 됐지요? 자, 기본적인 원은 이렇게 정의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 조금 응용된 원방정식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름의 양 끝을 알고 있을 경우가 있어요. 지름의 양 끝을 아는 경우의 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름의 양 끝이 여기 A, 여기 B, 그리고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점과 이 점을 아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예문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4-1이고 B라는 점이 0,3이에요. 이랬을 때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방정식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여기가 4-1이고 여기가 0,3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심이 바로 보이네요. 그죠? 원의 중심은 선분 AB의 중점이에요. 자, 중심을 생각을 해보면 AB의 중점과 같다. 그러니까 중점의 방정식은 중점은 어떻게 표시가 되어지나요? 평균값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앞에서. 그래서 2와 1이 되어지겠네요. 2, 1. 됐습니까?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반지름은 AO 아니면 OB예요. OB. 그렇죠? 그거 계산해 주면 되겠네. 자, 여기 중심이 2, 1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한 걸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편한 걸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4, 4, 8 반지름은 루트 8 그래서 2 루트 2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방정식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 8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요게. 자,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겠다. 자, 도형을 읽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2가지, 3가지, 수도 없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만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AB를 지름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원 위에 있는 점 PXY가 있다고 했을 때 저 P의 자취를 구한다. 그러니까 자취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림에서 원주 위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선분을 그었을 때 여기가 직각이 되어지게 되는 거다.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성질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AP하고 BP가 서로 직각이다 라는 이야기는 직선 AP하고 직선 BP의 꼴이 직교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되어지면 된다. 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원방 정식을 또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AP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x-4 요렇게죠. 그러니까 y 플러스 1. 자, 요게 지금 AP 직선의 기울기예요. 거기에 곱하기 BP 직선의 기울기 x-0분의 y-3 요렇게 뭐 내지는 0-x분의 3-y 그렇게 써도 되겠죠. 자, equal to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곱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게 되면 x-4 플러스 y 플러스 1에 y-3이 제로다.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게 되면 이 식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x-2의 제곱 y-1의 제곱 equal to 8이다. 이렇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만일에 그렇게 안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산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름의 양 끝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원방 정식을 또 이렇게 유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때요? 됐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에다가 표준형, 일반형으로 표시할 수 있는 원방 정식의 꼴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자, 3개의 정점을 줄 거예요. 3점을 지나는 원. 여기서는 2점을 지나는 원이었네. 그게 지름의 양 끝이라고 특정을 했고 3점을 지나는 원방 정식은 우리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직접 우리 예문을 들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P라는 점을 1, 2라고 하고 Q라는 점을 0, 3, R이라는 점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할게요. 그랬을 때 이 3개의 점을 지나는 원방 정식은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 그럼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세요. 자, 원을 하나를 주는데, 자, 원을 하나를 줄게요. 이 원 위에 P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Q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R이라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3개의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이랬을 때 원방 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고민되지 않습니까? 자, 이랬을 때 우리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일반형 원방 정식을 이용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점을 지나는 원을 x제곱, y제곱, ax, by 플러스 c 이퀄 투 제로. 자, 이거라고 하자. 그래 놓고 우리는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구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자, 그러면 a, b, c에 관련된 식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일단 P라는 점, Q라는 점, R이라는 점이 요거 위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자, P점이 먼저 들어가면 1 플러스 4 플러스 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퀄 투 제로. 자, A, B, C에 관련된 식 하나 나왔어요. 자, 또 Q라는 점이 들어갑니다. Q라는 점이 들어갑니다. 0, 3. 여기 0, 그리고 9, 0, 3B, C 이퀄 투 제로. 요렇게. 자, 마지막으로 R이라는 점이 들어가요. 얘가 들어가게 되면 4, 1, 마이너스 2a가 돼야 되겠죠? 2a 마이너스 b, c 이퀄 투 제로. 이렇게 되어지게 되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a, b, c만 구하면 되는데 a, b, c에 관련된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이것을 연립을 해가지고서 a, b, c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네. 맞습니까? 그러면 자, a의 값은 얼마냐면 직접 여러분들이 연립해보면 되겠죠? 얘하고 얘하고 묶어서 BC에 관련된 식 만들고 그 BC에 관련된 식 나온 걸 얘하고 연립해주면 B와 C 값이 나올 겁니다. 그 나온 BC 값을 이 식에 다시 집어넣어주면 A 값이 나와요. 그래서 A가 2고 B가 마이너스 2고 C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구한 이 값들을 다시 집어넣어주게 되면 원방 정식이 일반형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2y 마이너스 3 이퀄 투 제로.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얘하고 얘하고 묶어서 y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3 있으니까 5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1, 1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그런 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형의 방식을 이용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이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중심이 여기에 있다면, 중심 XY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중심으로부터 각자 주어진 정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XY 좌표 구하고 거리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 그림에서 이런 식을 생각할 수 있죠. OP의 길이와 OQ의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서로 같아야 되고 또 OR도 같아져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제곱 시켜주게 되면 XY에 관련된 식이 3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여기로부터 OP의 길이가 여기까지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그게 OQ, 얘하고 같아요. 그렇게 되면 x제곱, y-3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원점이란다. 중심 O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 그랬으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그렇게 되면 x, y에 관련된 식이 이렇게 묶었을 때 하나, 이렇게 묶었을 때 하나, 이렇게 묶었을 때 하나. 3개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지수는 x, y 2개만 알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여러분들이 연립을 해가지고서 x, y를 구해주게 되면 x는 마이너스 1, y는 1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바로 요게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죠. 이게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고, 중심이 마이너스 1과 나왔다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내지는 이 거리 내지는 이 거리, 요게 바로 반지름의 제곱과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지름을 구해주게 되면 반지름은 루트 5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형을 읽어나가는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렇게 가져주게 되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오늘은 비교적 쉬운 내용이었어요. 원의 정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